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위에 관한 슈퍼, 오버, 업 이걸 끝냈고 오늘은 그 밑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관한 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under 바로 레슨 8 우리는 지금 under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어려운데 underscore 이 단어가 왜 강조하다라고 쓰게 됐는지 그건 스코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써보면은 이 단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스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 그렇지? 전수 또는 이가 이제 동사로 쓰면 점수를 뭐 얻다, 그렇지? 점수를 얻다. 또 이렇게 쓰인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음악에서는 이 단어가 악보로 쓰이기도 하죠. 악보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under 얘를 붙여가지고 강조하다 뜻이 나온다는 것은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과연 왜 그런지 스코어는 여러분 우리가 점수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점수는 옛날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1, 2, 3, 4 이 단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1, 2, 3, 4 이런 숫자가 없을 때 과연 점수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러분 수는 과연 어떻게 기록되는지 제가 한번 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관련된 그림을 보여드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농작물을 수확할 때 쓰던 돌칼이에요. 저런 돌을 깎은 칼을 가지고 이게 농작물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렇게 농작물을 잘라가지고 저걸 사용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잘라서 그 다음에 농작물이 이만큼 이렇게 쌓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바로 이제 그 숫자가 나오게 돼요. 숫자가. 근데 수가 없었으니까 수확한 농작물의 양을 계산해야 되는데 숫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은 수가 없으니까 바로 아까 봤던 그런 날카로운 도구지. 그런 날카로운 도구로 나무나 돌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수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아까 봤던 그 돌칼이지 그런 걸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로 표시하던 모습에서 점차 이 스코어라는 단어가 이게 점수 또는 점수를 얻다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코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바로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로 줄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그런 돌칼 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 긋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언더를 붙이게 되니까 언더는 아래니까 아래다가 슥 그러니까 밑줄 치다 그 부분을 강조하다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줄치는 모습에서 바로 이 스코어가 악보의 뜻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가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줄쳐진 모습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돌칼과 그리고 돌칼로 가지고 슥슥 기록하던 모습에서 점수. 근데 이게 슥슥 긁는 모습에서 언더를 붙이니까 밑에 슥 해서 언더스코어가 강조하다라고 쓰였다는 것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에 empathize 이게 출제됐죠. 그래서 underscore가 나오고 empathize가 동요로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동요 1번의 세 번째 하이라이트는 원래는 그림이나 사진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은 부분이니까 특정 부분이 잘 보이니까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하다, 강조하다. 중요한 단어 이제 별표주고 하이라이트도. 그 다음에 네 번째 accentuate 참고로 보고. 다섯 번째 underline 언더 동그라미 치고. 물론 underline도 underscore처럼 밑줄 치다 해서 강조하다 뜻을 가지게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단어는 영국식이에요. 그래서 토플에서는 우리가 미국식이니까 이건 참고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nderscore empathize. 2번 undermine 이라는 단어. 토대를 약화시키다. 여러분 먼저 mine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mine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나의 것, 대명사로서. 맞아요. 나의 것. It's mine. 내 거다.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그건 대명사일 때고,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mine은 바로 광산이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광산. 그러니까 mine이 광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산에서 파 나온 물질, 바로, 그래서 광물을 영어로 뭐라 불러요? 미네랄 그러잖아. 미네랄. 그렇죠?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이라는 말도 광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다 언더로 붙이면은, 광산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가, mine이 광산, 동사로 쓰면은, 광산을 파다거든, 파다. 광산을 파다. 명사일 때는 광산, 동사일 때는, 광산을 파다. 언더 붙이면은, 바로 파긴 파는데, 아래니까, 아랫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마인은, 마인이 광산이니까, 광산을 파듯이 파고 들어가는데, 언더를 붙여가지고, 아랫부분을 파고 들어간다. 토대를 약화시키다라고 쓰게 된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이 광산이구나. 언더 붙이니까, 광산 파듯이 툭툭툭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언더마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동의어, infeeble. 우리는 2번, 우리는 지금 lesson 8, 그 2번 undermine 하고 있고, 두 번째 동의어, infeeble, in 동그라미 치고, feeble, 허약한이라고 씁니다. 허약한. feeble 기억해야 돼. 허약한. 앞에 in 붙여가지고, 허약하게 만드는 거니까, 바로 허약하게 하다. 자, 세 번째, subvert, sub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cripple. cripple는 원래 이게 저른 말이잖아요. 명사로 쓰면 다리를 저는 사람. 동사화 시키니까, 바로 다리를 절게 만들다 해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isable. dis 사선거 부리고, dis, 이렇게 사선 긋고, 남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몸 할 수 있는 나오죠? 근데 dis를 붙여가지고, 몸 할 수 없게 만들다. 그래서, 이거 불구로 만드는 건데, 제가 접사, 이렇게 사선을 긋는 것은, 부정으로 쓰인다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옆에 있는 단어, 자, 이로 돼, 이 동그라미 치고, 이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부정의 접두사. 동그라미 친 것은 부정이 아닌 접두사. 크게 그렇게 구분한다. 이게 첫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디스는 부정, 사선. 이 동그라미. 이렇게. 단어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어원적인 설명은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배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ndermine. 바로 광산을 파듯이 파고 들어가는 토대를 약화시키다. 언더마인 공부했었고, 우리 3번 언더테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언더테이크는 뭐 간단하죠. 일, 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밑에서 언더는 아래니까 밑에서 테이크는 거야. 테이크. 밑에서 테이크. 뭐 어떻게 해서 일을 또 만든 거죠. 과제를 또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더테이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것을 떠맡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뭔가 힘든 상황, 뭔가 그 힘든 상황, 어떤 변화, 시련, 어떤 뭐 시련이나 어떤 힘든 상황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황. 이것을 내가 이 밑으로 가볼까? 밑으로 언더니까 언더 밑으로. 내가 가는 거라고, 간다고. 그러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이것을 겪게 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고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상황을 밑으로 간다.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다, 겪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단어의 두 번째 동의어 be subject. 우리는 지금 4번 under고 하고 있고, 두 번째 be subject sub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동의어 endure, in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다 배우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5번 on the way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죠. way는 우리가 이제 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길은 어때요? 길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줄까?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 이게 진로거든. 그러니까 통로나 진로,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on the way는 바로 이게
진행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관련 그림을 한번 그 K리그, 우리 축구와 관련돼서 그 영자신문 헤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K리그가 그 경기가 gets underway, 바로 진행 중입니다.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underway는 진행 중, get 왔다. 그러니까 바로 진행할 것이다.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써놓은 헤드라인이죠. 사람들 underway, 진행 중.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로 맨 처음에 그치? 그 줄치는 모습에서 underscore, 강조하다. 그 다음에 토대를 약화시키는 undermine, undertake, 지나가는 undergo, 그리고 마지막으로 underway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under가 그 토플에 출제된 단어들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슨 9, sub. 우리는 지금부터 sub에 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는 리뷰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sub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준점인데 이 밑에 있다 하면 이게 under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sub은 어떤 느낌을 줄까? sub은 더 밑에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sub. 그래서 여러분 지하도는 뭐라 그런다? underpass. 하지만 지하철은 subway. 지하철이 더 밑에 있잖아. 그 지하도보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지하도를 underpass라 부르고 지하철은 subway니까 sub이 더 아래에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subterranean.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장 그 sub에 갖고 있는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땅의 terrain, 이건 지형이라는 단어예요. 지형,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의 파생어, 같은 파생어죠. terrestrial. 이 단어 지구의, 지구상의, 육지의 그런 단어. 지구상의, 육지의.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땅과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그럼 바다에 관련된 것은 바다는 옆에 marine이라고 하는 거예요. marine, 바다의. 그래서 지구상의, 육지의, 바다의. 그러면 하늘은 뭐라 볼까? 하늘은 이렇게. 하늘은 celestial. 그러니까 celestial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단어. 이게 천체의, 하늘의 그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할 sub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구상의 육지니까 sub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바로 육지 밑에, 땅 밑에. 그래서 첫 번째 subterranean, 지하의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sub을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 marine, 바다의. 그러면 sub 붙이면 바다 밑에가 되겠지. 3번 단어. 밑에 3번 있잖아요, 3번 단어 submarine, 바다 밑의, 해저의,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붙이면 말이 없어. 왜냐면 하늘의, 천체의 밑에 있는 것은 땅이고 바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terrestrial, marine 있기 때문에 여기다 sub을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지 않아요. 일단 이 단어 그냥 celestial, 하늘의, 천체의.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 이쪽에. 이게 지구상에서 훨씬 이렇게 벗어나 있다 하면 여기다가 extra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지구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extraterrestrial, extraterrestrial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관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extraterrestrial 이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말 줄여서 말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ET야, ET. 나오잖아요, ET. 그렇죠, 여러분? ET를 제가 밑에를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E는 extra, T는 terrestrial. 그래서 바로 지구 밖의, 외계의, 그게 바로 extraterrestrial.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terrestrial, 지구상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지. 거기다가 extra 붙이니까 지구 밖의, 외계의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terrestrial. 상대적인 표현은 천체 celestial. 벗어나 있다. extraterrestrial. 바다는 marine. 바다 밑엔 submarine.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한꺼번에 정리해봤고 2번 submerge라는 단어. 이 단어와도 사실 서로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서브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제 submarine 3번 단어잖아요. 그렇지? 바다 밑에. 근데 submerge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하다. 서로 이제 어원상으로 같아요. 이걸 지우고 이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erge. 여러분 이 merge라는 단어는 합병하다, 합치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다가 sub을 붙이니까 물에 잠기게 하다. 그 왜 그럴까? merge가 합병하다인데 sub을 붙이면은 왜 이게 물에 잠기다가 되느냐? 그것은 이 부분, 이게 바로 발음 그대로 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것은 액체가 서로 섞이는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액체는 서로 섞이잖아. 고체는 못 섞이지만, 그러니까 액체가 서로 섞이듯이 물이 섞이듯이 섞인다 그래서 merge가 합병하다인데 여기다가 sub을 붙여보면은 이게 물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물에 잠기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surface라는 단어와 반대말이 surface 아니에요, surface. 이번에 반대말이 surface. 그때 우리가 그 하마가 물에서 솟아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번에는 하마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제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이게 바로 submerge란 말이에요. 물에 잠기다 또는 잠기게 하다. 바로 하마가 submerge 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것은 아까 surface, 잠기는 것은 바로 submerge. 그게 바로 이번에 1번 단어 들어왔어요. 물속에 가라앉히다 또는 가라앉다.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우리는 이번에 1번 물속에 가라앉히다야 동요한 거고, 플런지, 풍덩하고 빠뜨린 거고, 싱크는 그냥 침몰이고. 세 번째, immerse, 임 동그라미 치고, 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 동그라미 치면 어때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니까, 이 단어 나오지. 물. 나오잖아. 그래서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건 인이거든, 인이거든. 그래서 물에 담그다. 그게 바로 2번에 1번의 세 번째 immerse라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물에 잠기게 하다의 동요 가보니까 두 번째 단어 deluge란 첫 번째 flood고, 자, 2번에 두 번째 deluge D 동그라미 치고 D. 세 번째 inundate 침수시키다 in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inundate 침수시키다. 3번 submarine. submarine 제가 아까 바다 밑의, 해저의 이렇게 공부를 해봤죠.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로 쓰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보는 바로 어떤 배의 모습인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용어로 submarine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전쟁 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submarine 명사로 잠수함, 형용사로 바다 밑, 해저의. 물론 토플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바다 및 해저라는 그 형용사 뜻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이렇게 해서 땅이라는 terrestrial 앞에 sub 붙여가지고 subterranean 1번 단어, 그리고 하늘과 관련된 celestial, 그리고 3번 바다 marine, 바다 밑에 submarine까지 공부해봤고 지금부터는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스탠스라고 하죠. 자세, 입장. 여기다가 sub을 붙이는 겁니다. sub 아래. 그러니까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거, 그 밑에 깔려있는 세계. 이게 바로 물질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위에 있는 세계는 물질이 아닌 어떤 이상, 초현실, 어떤 그런 세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그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빨간 옷과 그리고 파란 옷이 보이죠? 바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제가 좀 더 크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옷과 파란 옷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아요?
누가 이상주의자가 누가 현실주의자일까요? 바로 여러분 플라톤, 이 빨간색이 바로 플라톤인데 손을 하늘로 가리키죠. 이것은 바로 이상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땅으로 가리키잖아요. 바로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땅바닥, 자기가 서 있는 것 바로 밑에는 바로 이게 현실이고 본질이고 실체의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위쪽은 바로 이상의 세계고. 알겠어요?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시 계속해서 이게 바로 물질에서 이 단어의 형용사가 바로 그 5번 단어 substantial인데 왜 갑자기 상당한 뜻이 나오느냐? 그거는 밑에서 받쳐주니까 옆에 써주세요. 이게 원래 튼튼한 그 형용사, 그 substantial 형용사는 그 5번이죠. 그 5번에 상당한 외에도 이게 튼튼한 또는 견고한 뜻을 가집니다. 그 5번 단어가.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받쳐주니까. 밑에서 바로 이 사람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견고하겠죠. 그래서 튼튼하겠죠. 근데 튼튼한 견고한을 바로 추상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럼 튼튼하다, 견고하다라는 그 느낌은 어떨까? 바로 상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5번 substantial, 원래는 이게 튼튼한, 견고한에서 바로 상당한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고, 사실 그 4번보다는 5번 단어 훨씬 중요한 단어예요. substantial, 그 다음에 significant, 그 다음에 considerable, 이런 단어. 6번 동사 substantiate, 입증하다, 실증하다. 왜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물질, substance니까 물질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다. 그게 바로 substantiate. 그래서 substance는 물질, 동사가 되어지면서 물증을 가지고 딱 내놓는 거. substantiate. 물증을 가지고 실증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뭐 verify 옆에 동의어, prove 증명하다. 자, 6번의 세 번째 confirm, con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attest at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이거 동그라미 치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다 배우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validate. 7번 subsistence, 생존. 이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의 상황인데, 여기 보통의 상황, 평범한 상황, 이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표준적인 상황인데, 이 표준적인 상황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거야. 밑에서 서 있는 거라고. 밑에서 서 있다, 스탠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로 이 보통이나 표준에 못 미치는 것에 서 있다.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subsistence는, 바로 7번 subsistence는 표준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을 말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생존이라 되어 있지만 동요가 survival이잖아요. survival.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표준인 상태의 그 밑은 바로 뭔가 못 미친다는 느낌이고, 거기에 서 있다. 견디고 있다. 그래서 바로 간신히 버텨나간다. 최소한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 subsistence. 단어 어렵죠? 8번 substitute. 대신하다. 원래 이 단어는 근데 대리인, 축구에서는 이게 바로 교체 멤버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또는 교체 멤버. 동사, 옆에 동사로 대신하다 써주고, 대신하다. 뭐 이게 대리인이나 교체 선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다고.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바로 박지성 선수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박지성을 대신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원래의 것 밑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substitution, substitute. 8번 대리인. 근데 대리인 또는 축구니까 교체 선수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동사시키면은 바로 대신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서 있는 사람에서 바로 대리인, 교체 선수. 동사로 대신하다. 자, 첫 번째 동요 replace는 리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alternative. 아주 중요하죠. alternative 치고, 두 번째 alternative. 이거 밑줄 치고. 이 단어가 여러분 동사로 변경하다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 컴퓨터에서.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 Alt 키잖아요. Alt 키. 컴퓨터의 그 Alt 키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여러분 그 자막을
자판을 보면은 이런 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alter, 변경하다. 키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alternative가 대안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alter, 변경하다, alternative, 대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roxy, 참고로 보고, proxy. 자, 우리는 바로 썰을 미묘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고요. subtl이 아니고 썰이에요. 썰을. 썰이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말로 상당히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 이 역시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설명해 보면은 섭은 아래니까 아래, 밑에, 섭 아래. 그 다음에 틀 그거는 뭐냐면 텍스타일. 바로 이 섬유죠. 요 섬유인데, 그러니까 밑에 섬유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습. 딱 한 번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섬유가 짜져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미묘한인데 약간 복잡하면서도 뭔가 델리킷, 좀 섬세한 느낌. 그래서 컴플렉스와 델리킷. 그 의미가 바로 subtle이고요. 여러분 제 손에 그 보시면은 바로 그 모나리자의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모나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모나리자의 그 미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 미소가 바로 subtle smile이죠. 뭔가 좀 미묘한,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는. 알겠죠? 그게 바로 subtle smile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나리자의 미소가 바로 subtle smile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동요, slight, S 동그라미 치고, S 동그라미 치고. 자, 두 번째, elusive, 이 동그라미 치고. 단어 좀 어렵지, 이 단어. elusive, 이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는 위에 동사 써줍니다. illude라는 단어. 용케 피하다. illude. 용케 피하다. 용케 피하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잡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는 거야. 미꾸라지처럼. 잡아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는. 그래서 딱 잡히지 않는, 뜻이 파악되지 않는, 그게 elusive. 그러니까 illude는 용케 피하다. elusive 바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다음에 9번의 세 번째 동요 abstruse라는 단어. 역시 어려운 단어입니다. abstruse. F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요 남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찌르다. 찌르다네. 찌르다. 그렇지. 이게 찌르다. 찔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탈락. 찔렀는데 이게 찔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뭔가 좀 잘 모르겠다 되는 거.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팍 찔러야 뭔가를 딱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데 찔렀는데 찔러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게 abstruse는 파악하기 힘든, 난해하다라고 하게 된 거죠. 단어 어렵죠, 동의어들. 그래서 썰을도 어려운 단어고, 썰을 illude, 용케 피하다 해서 자꾸 피해 다녀서 잡히지 않는 elusive, 찔러지지 않는 abstruse, 이렇게. 그리고 subtle smile이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bside, subsidy, 보조금. 보조금은 이제 밑으로 주는 것, 말 그대로 밑으로 주는 것, 시트가 안 치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주는 것, 해서 그냥 보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비스 온 거는 밑으로 그냥 내가 시트, 밑으로 주는 거, 밑에 내려놓은 거, 이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동사가 subsidize, 보조금을 지급하다. 이 단어가 토플에서 후원하다라는 뜻으로도 출제됐는데, assist. 그래서 subsidy는 보조금, 그 밑에 파생어 subsidize, 보조금을 지급하다, 후원하다. 11번 subside, 가라앉다.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it와 같은 어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은 점차 약해지거나 점차 진정되거나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홍수, 플러드잖아요. 그 홍수가 가라앉다면 점차 약해졌습니다. 점차 진정됩니다. 그게 subside죠. The flood subside. 알겠어요? 옆에 동요가 상당히 많은데 11번의 첫 번째 동요 abate,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decrease, D 잘라버리고, decrease, D 사선 긋고, D 잘라버리고, 이렇게. 세 번째 sink, 네 번째 settle down, 다섯 번째 collapse, 붕괴되다, collapse, crow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decline, D 사선 긋고, 이렇게 사선 그어버리고. 사선을 긋는 것은 부정, 동그라미 치는 것은 부정이 아닌 그런 접두사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decline까지 됐고, descend의 D 사선 긋고, descend의 D 사선 긋고, 그 다음에, diminish D 동그라미 치고, diminish D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dwind, recede. 우리 배웠나, 이거? 앞으로 나가는 proceed, 뒤로 물러나는 recede. 기억나죠? recede, 리 동그라미 치고, proceed, recede, 그치? 그 다음, taper도 중요한 단어예요. taper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끝. 요게 테이퍼예요, 테이퍼.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걸 말하겠지.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테이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테이퍼가 된다니까.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이퍼의 예죠. 요런 부분.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죠. 이게 테이퍼예요, 테이퍼. 테이퍼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테이퍼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것이고 중요하고, 자, 12번 subordinate.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subordinate. 여러분, 순서 질서 뭐야? 순서 질서. 이 단어 알죠? order란 단어. 순서 질서. 여기다가 sub을 붙이는 거야. 그럼 뜻은 순서상 아래에 있다. 그래서 subordinate. 바로 12번 단어. 순서상 아래니까 하위의, 종속의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ubsidiary, sub 동그라미 치고, 12번에 두 번째, subordinate 두 번째, subsidiary. 최근에 IBT 때 출제된 거예요. sub 동그라미 치고, subsidiary. 물론 이 12번의 세 번째구나. 12번의 세 번째, subsidiary는 바로 10번의 subsidy, 10번의 subsidy와 관련되는 거야. 알겠어요? 보조금 subsidy, 보조적인 subsidiary. 알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be subject to. subject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subject라면 뭐 주어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어. subject. subject는 것은 밑이라는 sub에다가 이거를 붙인 거죠. jettison. 내던지다. 그래서 원래 이 subject 이 단어죠. subject인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게 내던지다. 어원 설명 보면 나와 있죠. 내던지다. 그래서 밑으로 던져지다 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 이 상황 밑으로 내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황을 얘가 원래 겪게 하게 되는 거라고. 겪게 하다. 원래 또 타동사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힘든 일, 공격, 논쟁 따위를 겪게 하다. 그래서 이게 서브젝트는 원래는 겪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그 수동태가 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그 13번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게 하다에다가 수동태가 되니까 어떤 일을 겪다 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subject to라고 하게 된 거죠. 마치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undergo란 단어와 비슷하네. 맞아요. 그래서 13번에 우리가 지금 be subject to라고 있는데 바로 다섯 번째 동의어 undergo란 단어, under 동그라미 치고 바로 어떤 이 상황 밑으로 지나간다 해가지고 바로 겪다, 경험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be subject to 이하의 그 밑에 놓여졌으니까 바로 그것을 겪다, 경험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이제 서브젝트 우리가 명사로 이게 뭐 주어, 뭐 주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동사를 쓰게 되면은 어떤 상황 밑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겪게 하다고 수동태가 되니까 be subject to 해가지고 겪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잘 보시면은 쉽게 이해되죠. be subject, ridicule, attacks, 뭐 pressure 뭐 이런 식으로. 그 subsequent이라는 표현, 우리가 지금 배울 표현인데 이후의 이 단어를 쓰고 있죠. subsequent, sub은 아래고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subsequent. 그런데 이 subsequent은 이후의 그런 뜻을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이전은 앞으로에 pre를 붙여가지고 previouss가 이전이잖아요. 이전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후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후의. 나중의.
그래서 이전은 앞서에 풀가 들어갔지, 그치? 앞서에 풀가 들어갔고, 이후는 이제 이게 서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사고방식이 앞서 간다는 것은 앞선 이전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밑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상 나중에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evious와 subsequent 서로 대조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동요 successive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곧 배울 거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두 번째 succeeding 역시 썩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14번에 두 번째 14번 다섯 번째 ensuing 바로 최근에 IBT에 출제된 거죠. in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in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 ensuing. 지금 우리는 이전이라는 단어는 previous를 공부했었고 이후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subsequent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다섯 번째 동요 ensuing 이것이 최근에 출제된 것이고, 그 사고방식은 이렇다 이전 이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ubsequently, 그 다음에 뭐 subsequenc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sub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sub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C 모양이 바뀌었잖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꾼다고. 그래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 모양이 바뀌어도 아래라는 의미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 단어들을 바로 그 뒤에 15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거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바로 그 underscore, under부터 시작해가지고 underway까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뭐 미묘한 썰을, 그 다음 be subject, 그리고 시간상 나중에 이후에 subsequent, 그렇지? 그리고 아까 지하가 뭐였지? 지하는 그렇지? 땅 밑에니까 subterranean, 그렇지? 그리고 물 밑에는 submarine, 물에 잠기게 하는 뭐였지? submerge,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변형되어진 형태의 sub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